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4장 편관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취운, 즉이 편관, 소성지국, 분이 배지. 자, 이 소리는 편관격의 운을 취하는 법에는 즉 편관으로서 이룬 격국을 나누어서 그것과 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제 모든 격국이 다 그 성격되는 조건들이 보통 기본이 3개, 4가지 정도는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에서 어떤 운을 만나느냐를 이제 보고 기론과 흉운을 분석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관격의 운을 취하는 법에는 첫째 뭐냐면 살봉식재격이 있습니다. 살봉식재격은 칠살이 식신의 제사를 만난 거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식신제살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평에서의 용어는 살봉식재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칠살격에서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신이 없는 경우, 칠살로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써가지고 역용할 것을 순용으로 살인상생으로 해서 칠살격을 성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칠살격에 식신이 있는데 편인을 만나가지고 편인에 의해서 식신이 탈식돼가지고 이게 파격이 되는 경우, 재성이 있어서 재성으로서 저는 구웅되는 경우, 그렇죠? 그것은 이제 도식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재성으로 이제 성격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칠살격이 이렇게 식신으로 제함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편인을 만나서 편인이 식신을 극해서 다시 합격이 되는데 다시 편제를 만나서 편제가 편인을 극하면 편제가 구신이 되는 거죠. 구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다시 이렇게 성격시키는 것, 이럴 때는 재성을 용신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는 경우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칠살격이 성격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살혼잡이 됐을 때 거간유살로다가 정관을 합거시키거나 상관경관해서 이제 칠살을 청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제는 네 번째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가지의 칠살격을 이루는 경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 하면 하나 빠졌네요. 양인합살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상관합살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어, 합살격에 대한 얘기가 빠졌네요. 그렇죠? 합살로도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관유살, 예, 거관유살격과 뭐가 있냐면 합살격이 있다. 합살격이 있다. 그럼 결국 5가지네요. 그렇죠? 합살은 양인합살이 있고 상관합살이 있죠. 그래서 1번은 살봉식제격, 2번은 살인상생으로 성격되는 것, 세 번째는 탈식된 것을 재성으로 극해서 성격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살 혼잡된 것을 관살 혼잡된 것을 그 상관경관으로 제거해서 성격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는 합살로다가 이제
칠살 자체를 합살하는 거죠. 혼잡된 것을 거간이나 거살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냥 칠살 자체를 양인으로서 또는 상관으로서 살을 합해서 격을 성격시키는 경우가 합살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5가지를 보고 이 조건에 따라서 상신의 왕세 강야, 또 구신의 왕세 강야, 희신, 기신 등을 나누어서 희기를 살피는 거예요. 운에서 어떤 운이 오는지. 그리고 이제 왕세 강약의 태가불급까지를 이제 그 태가불급에 따라서 저울질을 잘 해서 도와줘야 될 것은 도와주는 운이 좋고, 덜어내거나 합해야 되는 것들은 합하거나 더해지는 운, 도와주는 운이 좋고, 이런 것이 바로 대운을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용식재, 살중, 식경, 즉 조식, 그 다음에 살경, 식중, 즉 조살, 살식균, 이일주, 근약, 근경, 그 다음에 즉 조신, 기, 정관지, 혼잡, 외인수지, 탈식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까지 한번 끊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칠살격이 식신의 제함으로써 용신을 쓰는 경우죠. 이것이 이제는 살봉식재격이 되는 거죠. 식신제살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살이 무겁고 식신이 가볍다면, 그렇죠? 가벼우면 이때는 식신을 돕는 운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살이 가벼운데 식신이 무겁다. 무겁다는 거는 강하다는 거죠. 가볍다는 건 약하다는 거고. 칠신은 약하고 칠살은 약한데 상대적으로 식신이 너무 무거워, 강해. 이럴 때는 오히려 살을 돕는 운이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칠살하고 식신이 균등하게 힘이 세력이 비슷하다. 그럼 가장 이제는 좋죠. 이렇게 되면 살과 식신이 적당하게 균등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이제 근이 없어서 또는 근이 약해서 일간이 약할 때, 이럴 때는 운에서 본신 즉 일간을 돕는 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꺼리는 것은 정관운이 와서 혼잡되게 만드는 거. 이것은 꺼리는 운이고, 또 두려운 것은 인수가 식신을 탈식하는 것. 이것은 가장 두려워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살격의 성격은 첫째, 일간이 왕성하고 칠살도 강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칠살격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일간이 근으로 왕한 것이 자격이에요.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식신으로 칠살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신이 살을 제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은 극설교가가 돼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인성으로 살을 설기해서 일간을 돕는 살인상생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본래 칠살격은 흉신이라서 극제하는 것으로서가 정법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역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순용으로 인성을 써서 일간을 도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넷째는 관살 혼잡이면 이제 정관을 극제하거나 합관 유살로다가 성경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가 빠졌는데, 5번째로는 뭐예요? 양인합살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5번째는 그쵸? 다섯 번째, 네, 그쵸? 양인합살 또는 상관합살, 상관합살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살격의 성격은 이 5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격국으로 성격되었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격국으로 성격되었느냐 조건이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운이 좋은 대운이다. 자, 운을 볼 때는 운을 볼 때는 사주에서 칠살이 강하고 식신이 가벼우면 식신을 돕는 비겁운이나 식신운이 좋고요. 또 살이 가볍고 원국에서 식신이 무거우면 칠살을 돕는 재성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칠살과 식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돕는 로강지의 운이 좋고, 그 다음에 칠살격은 일간과 칠살과 식신이 모두 유력하게 힘이 있어야 가장 높은 상격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칠살격은 정관을 만나서 간사 혼잡이 되는 것을 꺼리고, 식신제사라는 격국에서는 편인을 만나 탈식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때는 재성으로 편인을 재극인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971년생 살봉 식재격인데요.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자, 이대운이고 남자 사주예요. 자, 신해, 을미, 기해, 을해. 자, 기토일주가 미월에 출생했습니다. 미월에. 자, 잡기격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장간에서 투간된 것을 우선으로 격을 잡습니다. 지장간에서 투간된 것을. 그래서 일단 지장간에서 투간된 게 있나 봐야 되는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정을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간된 걸 살펴봤는데 정화도 없고, 기토는 같은 비견이라 안 되고, 또 을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을목이 나와 있어서 이 사주는 칠살격입니다. 칠살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미월 같은 경우에 혹시 천간에 정화도 나와 있고 을목도 나와 있고 기토도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떤 것으로서 격을 잡아야 되느냐, 이 순서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제 격을 똑바로 잡아야지 사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 똑같이 세 개가 다 천간으로 투간된 경우에는 첫째, 삼합을 먼저 봐야 돼요. 삼합. 삼합. 자, 을목인 이 삼합이 이 지장간의 삼합이 해묘미가 돼서 삼합으로 천간에 투간되면 이 세 개가 다 투간되어 있어도 이 을목 삼합으로 투간된 이것을 첫 번째로 격을 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진술충미토의 중기는 이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바예요. 그렇죠? 이미 경험했던 것이 경험과 경력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삼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결합으로서 기적결합 그리고 목적결합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성의 재능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용법이기 때문에 삼합을 우선으로 격을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삼합은 되어 있는데 천간에 투간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으로 물려납니다. 그러면 뭘 잡느냐면 여기서는 봉기 투간을 두 번째로 잡아요. 두 번째로. 근데 봉기 투간도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초기로서 격을 삼습니다.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럼 투간된 게 하나도 없다. 투간된 게 하나도 없으면 지지에서 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투간된 게 없더라도 삼합으로 격을 삼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을목이 투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중의 을목으로서 격을 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격이 암장되어서 삼합의 그 가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격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대운에서 간목이나 을목을 만나게 되면 이때 완벽한 격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투관된 게 아무것도 없고 삼합이든 반합이든 가합이든 되어 있으면 바로 진수축미토의 중기로서 격을 삼는다. 이것이 바로 잡기격의 취용이에요. 잡기격에서 격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사주는 일단은 투관된 게 을목밖에 없고 다행히 또 이렇게 삼합까지 이루고 있어서 칠살격이 뚜렷하게 왕한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간에 신금, 식신이 나와 있어서 금극목으로 칠사를 제화해서 이것이 바로 살봉 식재격이 되었다. 칠살이 그쵸? 식신의 제함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제살이 되어서 성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미월에 출생하고 해미가 회합하여 을목이 투간되니 칠살격이다. 연간에 신금식신이 제살하고 일간은 미토에 통근하고 그죠? 기토가 미토에 통근하니 일간도 유력하고 칠살도 유력한 사주예요. 그리고 식신의 제함을 받았으니 유정한 사주입니다. 그렇죠? 흉신이 제화됐으니까 그래서 유력하고 유정한 사주이다. 그러나 칠살은 재생살로 강하고 그렇죠? 이 칠살은 이 수가 지지에 많죠. 여기서 이렇게 통근돼서 수생목으로 재생살로 강하고 식신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렇죠? 약하니 이때는 편인운을 만나서 탈식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정화운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이게 녹아버리죠. 식신이 이게 탈식이죠. 그러면 해묘미의 칠살이 이렇게 살아나서 칠살이 너무 왕성해지고 재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두려워하는 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986년 이사주도 살봉 식재격이에요. 증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중간에 퇴직을 하고 기획사를 창업했습니다. 자, 남자 식대운이고요. 병인, 병신, 갑신, 개유. 자,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해서 자, 인신사의 원령은 그 자체로서 격을 삼으니 칠살격입니다. 칠살격이고요. 그런데 일간이 연지에 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과 시간에 식신이 장생주로 투간해서 바로 화급금으로 식신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살은 신유술로 무리지어서 관살혼잡으로 지지해서 왕하고 왕하지만 이 천간에 있는 식신도 연지에 있는 인목의 장생지로 왕성하게 투간해서 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살에 비해서 일간은 이 조금 약한 듯한데 다행히 시간에 개수가 이렇게 수생목으로 도우니 균등하게 이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사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사주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여 칠살격인데 일간이 연지의 세록, 그렇죠? 연지의 록을 세록이라고 하죠. 세록의 근으로 왕성하고 시간으로 투간된 계수 정인의 생활을 받으니 일간이 신강하다. 그래서 신강한 일간이 계수 정인을 설화하고 식신을 생화하니 그렇죠? 수생목 목생화로 생화하니 월령의 칠살은 식신의 제함으로 성격이 되었다. 위사주는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하고 식신이 식신생제하는
재성운과 식신이 합으로 묶이는 정관운을 가장 꺼린다. 자, 그래서 이사주는 잘 이루고 있지만 가장 꺼리는 운은 뭐예요? 인성이 예, 이렇게 재성운이 와서 재성운이 오면 이 식신들이 뭐예요? 화급금을 하지 않고 화생토로 다 가죠. 그럼 식신생재를 하죠. 식신생재하고 오히려 인성을 극하고 살을 도우니 불리한 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성에서 인성을 극하고 그다음에 식신이 식신생재하는 재성운 이게 가장 불리하고 또 신금 정관운이 와서 이 식신을 합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식신이 작동을 하지 못하니 요 운이 가장 불리한 운이다. 물론 식신이 합이 되더라도 이제 인성이 살아 있으니까 살인상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크게 나쁘진 않지만 꺼리기는 한다는 거죠.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은 재성운이죠. 재성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용, 인수, 분리, 재향, 상관, 위미, 인수, 신왕, 구위, 복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칠살격이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재성의 운으로 향하면은 이거는 불리하다. 그렇죠? 인성을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재성운으로 가서 재극인이 되면 합격이 되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나 상관운은 오히려 아름다운 운이 된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운이다. 상관운은. 상관운이 좋은 것은 칠살이 인수를 써서 칠살격 인수를 써서 살인상생이 되면은 일간이 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운은 왕성한 일간이 상관으로 자기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친 것들을 상관으로 자기 능력을 세상으로 펼치는 운이기 때문에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수운이나 신왕한 운은 그렇죠? 인수운이나 신왕운. 그러니까는 살인 상생으로 성격된 거니까 인수운은 상신운이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신왕 일간이 왕해지는 로강지나 뭐 비거부는 칠사를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인수운이나 신왕운은 뭐냐면은 운은 복을 그렇죠? 복을 갖추게 되는 운이다. 복을 갖추는 운이다. 복이 있는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사일격에서 인수를 쓰는 격이 있다. 이때는 식신이 없거나 일간이 신약한 경우로 인성이 상신이 되는데 이런 사주가 운에서 재성을 만나면 재극인으로 합격이 되니 매우 흉하다. 그러나 살인상생으로 일간이 왕성한 경우 상관운을 만나면 왕성한 일간이 설화되니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또 인수운과 비거부는 상신운이니 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4년 살인상생으로 선격된 거예요. 자, 이분은 직업이 외교관인데 이제 유대인입니다. 이사주는 제가 잘 아는 지인의 따님의 사위가 되는데 그 따님이 외교관 출신이고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던
그 유대인과 이제는 사랑을 하게 돼서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10대운입니다. 자, 갑자, 임신, 갑술, 경우. 자, 갑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해서 칠살격이고, 그리고 이 칠살이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투간했습니다. 투간해서 칠살격인데 일간이 지지에 로강지가 없네요. 그래서 일간이 매우 좀 신약한, 그렇죠? 통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우 신약한데, 다행히 월간의 임수 편인이 신자진 수국으로 드러나서 바로 장생지로 되게 살인 상생을 이루고 있어서 사주가 이제 복이 많은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원국 자체에서 복을 타고난 사주네요. 그렇죠? 인성복, 인성복으로 살인 상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면, 자, 갑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그다음에 신금 칠살은 이제 경금으로 투간되어서 칠살격이고, 자, 월지 신금과 연지 자수가 신자로 해합하여 월간의 임수 편인을 생화하니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다. 그래서 격이 뚜렷하게 투간하고 또 인성 또한 장생지에서 투간되니 서로 유정하고 유력하다. 그래서 일간이 이제는 아주 극신약인데 인성의 생활을 받아서 다시 왕성해진 그런 이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지와 시지의 옷을 회합은 인성으로 강한 일간을 식상으로 설화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사주이다. 그래서 인성운은 좋으나 재성운은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이 사주는 비견이 연간에 투간되어 있어서 재성운이 오더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복이 많은 사주죠. 사실은 인성을 쓸 때 가장 쥐약이 뭐냐면 재성운이에요. 그렇죠? 재성운이 무토기토인데 이 사주는 갑목 비견이 앞에 있어서 재성운이 오면 무토기토가 오면 목국토로 다 이렇게 해결을 하죠. 갑기합으로도 해결하고 목국토로 해결하고 해서 인성이 계속 보호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틀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구조라 정년퇴직을 보장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지지에서의 기lum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죠. 이 사주에서 가장 나쁘게 보이는 지지운은 축년이죠. 축년. 축토가 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의 임수 용신을 자축합으로 묶기도 하고, 또 이 신금, 경금, 살을 또 묘지로 집어넣기도 하고, 배우자 자리하고는 축술형을 이루어서 좀 시끄럽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지 아랫사람하고도 축고 원진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 재물에 대한 뭐 사기 당할 일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축년은 여러모로 이 사주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 다음 내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상생으로 성격됐어요. 칠사역격이. 중문학과를 전공하고 부전공으로는 회계를 했는데,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화덕피자 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 체인 사업이 그냥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덕피자를 해외까지
해외까지 진출시키고 이미 중국은 진출이 된 상태였어요. 벌써 저한테 이 사주 상담하고 간 지가 꽤 몇 년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남자 8대운이고요. 자, 임술, 갑진, 병인, 병신. 자,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잡기격이죠. 그래서 진중에 이제 을개무가 투관했나 봐야죠. 근데 을목 대신 간목은 투관했고요. 그 다음에 개수 대신 임수가 투관했네요. 그 무토는 투관하지 않고. 그러면 간목을 격으로 삼을 것인지 임수를 격으로 삼을 것인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 진월이 이렇게 시지하고 신진 회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수로 격을 삼아서 이 사주는 수국하니까 칠살격입니다. 그렇죠? 칠살격인데 이 사주는 일간이 지지에 로강지가 없어요. 그렇죠? 로강지가 없지만 그래도 인호술 이렇게 삼합이 돼서 비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앉은 자리에 장생지, 일간의 장생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월지 자체가 식신월령이기 때문에 화생토로 이렇게 설기되고 그리고 신자진 수국으로 칠살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간의 간목 인성이 이사주에서는 살인상생으로 인성으로서 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주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그쵸? 그 다음에 신진회합으로 임수가 연간에 투관되니 칠살격이다. 그래서 월간의 간목이 드러나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다. 그래서 신진회합과 인술회합의 수화가 월간의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 수화기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인성으로 왕성하니 복을 갖춘 사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주를 살펴볼 것은 여기 진술충도 있고 인신충도 있죠. 이 사주는 진술충, 인술충이 있으니 이미 여기도 지살과 역마살이 있죠. 지살과 역마살이 있으면서 충하고 또 진술충까지 있으니 해외 인연은 굉장히 인연이 깊을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역마를 써야 되니 유통업하고는 인연이 깊다. 유통을 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주는 굉장히 또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 충도 인신충, 진술충을 통해서 충을 하면서 또 뭐도 하냐면 인호술, 그다음에 신자진 합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람이나 일을 이렇게 충으로써 이렇게 딱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탁 쏟을 때도 있고 또 합으로서 또 이렇게 싹 끌어안을 줄도 아는 아주 융통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예문 1995년 살인상생격입니다. 런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현재는 다시 미국 유학 준비 중에 있는 사주입니다. 자, 여자 사주 6대운입니다. 자, 을의 신사, 경술, 무인. 자, 무토일간이 4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주는 일단 칠살격이죠. 일명 평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관격. 평관격이 된 이유는 성격이 됐다는 얘기죠. 칠살이 어떻게 됐냐면 사중의 무토가 이렇게 시간으로 나와서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살인상생으로 육신으로는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습니다. 사주의 무토 편인 편인을 만나서 원래는 평반격은 역용을 해야 되는 건데 편인 순용으로서 성격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 사주가 유리한 거는 일간이 지지에서 로강지를 만나지 못해서 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일간이기 때문에 칠살격의 신약한 일간이기 때문에 편인을 만나서 살인상생으로 성격된 것은 굉장히 일간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은 여기 이렇게 인술이 있는 거죠. 인술로 회합이 돼서 이제 그 병화가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화급금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무토로다가 화생토로 다시 또 관인상생, 살인상생 하듯이 살인상생을 하고 이렇게 토생금으로 일간을 돕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양인겁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연간에 을목 정제가 있어서 양인이 이 재를 이렇게 쟁제하는 그쵸? 탈제하는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양인이 정제를. 그런데 이 쟁제는 이거는 탐제 개인이 아니죠. 탐제 개인은 탐제 개인이 아니고 뭐지 이게 양인 겁재가 죄를 탈제하는데 이것은 쟁제이긴 하지만 합당한 쟁제죠. 합당한 쟁제. 당연히 쟁제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주는 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성으로서 격이 성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을 양인이 제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제극인이 돼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 격이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인 겁재가 오히려 재를 이렇게 쟁제해서 탈제해 가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격이 성격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귀해질 수 있는 사주다. 이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4월에 출생하고 그렇죠? 4월에 출생하고 시간의 무토 인성을 만나서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되었다. 지지의 환경이 인술사 그렇죠? 인사술로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하니 프로사주이다. 또 사해충으로 역마가 발생하니 이건 지살이고 이건 역마살이죠. 그래서 역마 지살이 동시에 옆에 가까이에서 충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와 인연이 있고 또 일찍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 품을 떠나서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저하고 상담하는 그 당시에 서울대에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었는데 요 근래에 이제는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박사 과정을 서울서 다니고자 했다가 미국 유학을 저는 미국 유학 가는 걸로 바꿔서 지금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의 무토 편인에 의해서 이제 살인 상생이 되니까 이 사주 구조가 일단은 살인 상생은 리스크 관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사를 연구하는 그리고 조사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니 이것이 이제 그 일지의 편인이고 식신 연지에 있는 이렇게 식신의 발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는 그 살을 제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은 질병을 연구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다가 그래서 사람의 건강 이런 거를 연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의료 쪽과 인연이 있는 그런 사주 구조이다. 그리고 이 칠살격의 인수가 이제 용신이니까
이제는 운에서는 편재운이 가장 불리한 거죠. 그래서 뭐 간목 같은 운,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이렇게 예, 간목이 이렇게 이제 편인을 극하면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무토 편인을 이제는 극하는 운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불리한 운인데 그래도 이 사주는 다행히 양인겁제라도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력으로 제어하는 그런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불리하지만 이 사주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주다. 왜 양인겁제가 나와 있으니까. 또 정화 정관운은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겠죠. 양인겁제가 이제 정화 이제 그 정관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제거가 되면 이제 재성이 이제 살아나니까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음. 자, 살용상관, 행운여, 식동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칠살격의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행운에서 운에서 좋고 나쁜 거 보는 방법은 뭐와 같냐면 식신하고 동일하다. 보는 방법은 식신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칠살격에는 상관합살격이나 상관제살격이 있는데 칠살이 강하고 상관이 가벼우면 상관을 돕는 겁재운이나 식상운이 좋고 살이 가볍고 상관이 무거우면 인성운이나 칠살을 돕는 재성운이 좋다. 그래서 칠살과 상관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돕는 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는 그 칠살격이다. 그러면은 칠살격인데 여기서 상관이면은 칠살격의 상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칠살이 천간으로 투관돼야 되죠. 천간으로 투관돼서 상관을 쓴다는 것은 이제는 뭐 합살이 돼야 되는 거죠. 상관하고. 그렇죠? 칠살격이 상관에 의해서 이렇게 합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합의되는 게 저는 확실하게 칠살을 재화시켜서 이렇게 성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에 이제 일간하고의 관계에서 일간이 이제 약하면 칠살과 상관이 일간의 길을 많이 설계하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돕는 그쵸, 로강지의 운이 좋은 것이고 상관이 너무 왕하고 칠살이 약하면 칠살을 돕는 운이 좋은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칠살이 강하고 상관이 약하면 당연히 상관을 돕는 운이 좋은 것이죠. 근데 가장 흉한 운은 어떤 운이냐? 가장 흉한 운은 정인운이에요. 정인운.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칠살격이 상관의 합으로서 이렇게 격이 성격된 경우에 정인운을 만나서 정인이 상관을 극을 해버리면 합살이 풀리죠. 그럼 바로 칠살이 일간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흉한 운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살격, 칠살격이 상관으로 합살되는 경우에는 정인운이 굉장히 이제는 흉한 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지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정화일간이라면
칠살이 개수잖아요. 개수이면 상관이 무토니까 이렇게 무게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칠살격이 상관으로 합살돼서 성격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이것은 음간의 경우가 다 이렇고요. 일간이 음간인 경우, 양간의 경우는 저는 칠살이 뭐랑 합하냐면은 예, 자, 칠살이 합하는 것은 양간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죠. 예를 들면 병화, 자, 병화가 정화 양인을 갖고 있는데 임수가 칠살격이다. 이렇게 정해월에,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칠살격, 칠살격일 때 이렇게 양인합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칠살격이 양인으로 합살되면은 이 또한 격이 성격되는 거죠. 이것도 상관합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똑같죠.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돕는 운이 좋고 그 다음에 살이 약하면 살을 돕는 운이 좋은데 여기서는 살이 약할 수가 없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는 예, 일간이 약한 경우 일간을 돕는 로강진이면 당연히 양인도 로강지가 되니까 이거는 괜찮죠. 그래서 양인이 약할 경우에는 양인이 약하거나 일간이 약할 때는 지지로 일간의 근왕한 운이 좋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목일간이 칠살격인데 간목일간이 칠살격인데 원래는 을목을 만나서 양인합살이 돼야 되는데 을목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을목을 만나지 못하고 경금 칠살격인데 정화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칠살인데 경신으로 칠살이 강한데 이렇게 약한 정화로 이렇게 살을 제하는데 이거 자체가 경금하고 정화를 비교해도 정화가 약하고 얘가 경금이 강하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비견, 그쵸? 비견이 있어야 되겠죠. 비견이. 그래서 이 경금이 벽갑 인정을 해서 이렇게 정화를 강하게 만들어서 정화에 의해서 이렇게 경금이 제화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강하고 약한 거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칠살격에서 상관으로다가 칠살을 제화한다는 것은 가장 이제 이렇게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음간이 양간의 칠살을 제어하는 거에는 조금 버겁기 때문에 이건 잘 살펴봐야 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합살로서 이제 제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그만큼 이제 위험은 좀 따르죠. 이게 이제 합살이 풀릴 때 굉장한 그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합살이 풀릴 때 그것이 조금 많이 위험하다.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